자영업 5곳 중 한 곳이 폐업하게 되면서 일명 폐업 도미노라는 이야기도 생겨났는데요.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여가며 버티는 사람들도 많지만 재료비가 상승, 이윤 감소, 대출이자 부담까지 늘어나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 기관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단말기 기준 음식점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폐업률은 약 22%,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보다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꿈을 접고 폐업한 뒤에도 끝나지 않는 법률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창업 관련 법률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 공개합니다. 네,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어려움 탓에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관기 변호사와 함께 창업 시에 알아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기 변호사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이 폐업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가요? 예, 제가 20년 이상 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한 해 34만 명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하지요. 저도 수도 없이 상담을 요청받습니다. 예. 자,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폐업을 결심을 해도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건데 어떤 문제들이 주로 일어날까요? 이게 갑자기 사업을 정리한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월급 주던 종업원도 자리를 찾아줘야 되고 매입 거래처, 매출 거래처, 또 장기 계약 정리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있던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고 또 소송, 강제집행 이런 것들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정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의 이 상당수가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그런 분쟁거리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 분쟁 기간 동안에 빚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긴 한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저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불능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은 3년 내지 5년입니다. 3년 내지 5년 동안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전부 채권자에게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변제 계획에 의해서 변제를 다 끝난 뒤에 면책을 받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폐업을 그냥 했을 때에는 채권자들이 아무것도 거의 받아갈 수 없는 상태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폐업하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제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 사업이 영업소득만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미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미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안 되고 빚은 많지만 영업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까지 한도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보다는 갚는 금액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개인이 아닌 또 법인, 그로 인해서 이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두 회생 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하고는 약간 복잡한 면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관리 하에서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당장 청산할 때보다는 낫다. 이럴 때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가 과다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소송에
져 가지고 거액의 부채를 우발 채무를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업의 영업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법인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도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꽤 많을지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소기업의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기업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하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중소기업을 가정하면 되겠어요. 예. 뭐 투자가 과도했던 경우,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사태 때는 뭐 크루즈 여행을 주로 취급했던 여행사라든가 네. 학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유치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왔죠. 그와 같이 여건이 변했을 때에는 갑자기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기업이 도산해버립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당초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영업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꾸준히 현금 수입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채권자들한테 채무 조정을 부탁하는 것이고 거기에 채권자들이 다수결로 동의를 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예. 아니, 실제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세금이 부담이 돼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명의, 또 문제가 발생해도 개인 책임, 또 재산에 관해서도 이게 다 개인 거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고 문제가 발생해도 법인 명의니까 개인은 자신의 몫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관념되는 거니까 법인은 스스로 책임지지 개인한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대부분 그렇고 물론 예외도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법인은 개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법인 사업체로 가는 게 아무래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는 조금 낫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러한 문제 없이 창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소위 왜 영혼을 끌어모은다 해서 영끌한 빚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 따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향후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기가 쉽다면서요. 많습니다. 사실 기업을 창업한다는 거는 부채를 얻어서 하는 게 거의 당연하잖아요. 예. 자기 출자금도 받지만 다른 사람이 출자도 받고 또 은행에서도 부채를 얻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파산 회생제도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데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이쪽을 찾아오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기준을 보통 드려요. 부채를 갚아가면서도 종업원 급여를 주기 어려울 때 이럴 때에는 반드시 파산회생을 고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업원 급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주면은 처벌받는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빚지고 시달리고 징역까지 갔다 오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순간이 돼버릴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창업을 할 때 중요한 점들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느냐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 뭐 대출로 자본 조달하든 뭐 어디 동업자를 찾든 이익을 볼 때는 어떻게 나눌 건지 손실을 볼 때는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계약서로 미리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 사업체가 커지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또 나름대로 규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럴 때에 대비해서도 미리 기획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 창업할 때도 또 직원을 고용할 때도 알아두어야 할 법률 있을까요? 결국 기업 재산이라는 게 종업원이니까요. 그렇죠. 예. 채용해야 되잖아요. 먼저 계약서 잘 쓰고 급여 잘 주고 또 당연히 퇴직금 네. 줘야 되고 예, 예.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또 해고는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이것도 미리 대비해서 기획을 해야 될 겁니다. 퇴직금 특히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는 퇴직금을 적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미리미리 은행에다가 퇴직금도 신탁 계정으로 적립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창업의 이 첫 시작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야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업 활동에서 실패라는 것은 일상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지나고 나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이 추억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실패를 다 수습할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좌절하지 말고 또 어디 극단적인 그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적절한 선택을 조언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광기 변호사와 함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